오늘 아침 일본의 방송과 조간신문에는 충격적인 도쿄올림픽 연기 기사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결정장애에 걸려서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두 사람, 아베와 토마스 바흐가 어제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 세계 스포츠 행사들을 감안하면 2년 연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년 여름까지 1년 연기로 제한한 것은 아베의 임기가 내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 또 새로운 꿍꿍이를 펼칠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아베의 개인적인 잔머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경제에 끼치는 손실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아무튼 이번 결정은 아베가 요청을 하고 IOC가 모든 것을 검토해 4주 이내에 결론을 내려서 발표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이 정상적인 개최가 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악재들과 손실들이 폭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체육계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향후 경기장과 숙박시설, 자원봉사자 확보 등 어려운 점이 줄줄이 놓여있게 됐습니다. 밤늦게 도쿄 2020의 대회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고 엉망으로 진행되던 성화봉송 행사는 완전히 중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조직위원회의 발표와는 별도로 언론에서는 엄청난 손실과 악영향에 대해 많은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연기함으로 추가 비용과 일정 조정, 출전 선수 재선발 등의 문제는 앞으로 첩첩산중의 문제입니다. NHK는 경기장 및 선수촌 유지 관리비와 각 경기단체 예산 등 재개최 경비로 6,400억엔, 약 7조 2천억 원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2년 연기가 더 일정 조정이 쉽다고 보도될 정도로 2021년 여름에는 또 많은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내년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8월 7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오리건주 유진시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겹치기 때문에 일정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정을 바꾸면 또 다른 일정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내년 5월이 가장 유력하다고 속보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이 박스로 만든 침대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등 수많은 사전 준비 작업을 다 새로 시작하기에 인건비 등 모든 경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될 정도라고 하네요. 가장 큰 문제는 출전 선수들의 재선발 문제입니다. 당장 한국 올림픽 남자 축구 경기는 연령 마지노선인 1997년이 11명이나 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연령 제한이 걸리는 선수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1년 동안 제 기량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일본 정부나 조직위원회 사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내부는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재로 힘든 상황에 처한 경제계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전지훈련과 관광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경제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위축되어 있는데 올림픽 특수를 준비하며 투자했던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된 거죠. 물론 일본의 가정들은 티켓 환불도 어려워져 답답한 상황인데 나라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 마음만 착잡한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IOC의 후원 계약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한 일본 기업들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파나소닉, 일본 코카콜라 등 탑 파트너, 미쓰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노무라 홀딩스 등 골드 파트너를 포함한 80여 개의 스폰서 기업들은 2020년은 완전히 망쳐버렸다 치더라도 후원 금액이 또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아베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칼럼과 기사들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타카노 타케시 씨는 이번 올림픽의 연기는 완전히 아베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베는 2013년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방사능은 완전히 해결되었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올림픽을 유치했고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에 대해서도 거짓과 태만으로 초기 억제에 실패했다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도 도망다니면서 책임 회피를 한 인물이 아베라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지도자가 만드는 올림픽이라면 어느 해외 지도자가 와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겠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이번에 취소 또는 연기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완전히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끝까지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야당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아베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아베가 일본을 망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올림픽 연기에 대한 후속 조치와 세계적인 악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베를 앞에 내세워놓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왜 모를까요? 대한민국 서열 1위 회사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44조 원, 미국의 애플은 이보다 28조 원 더 많은 72조 원을 기록하였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애플을 합쳐도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우리가 사는 이 얼스라는 행성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1년 순이익이 1111억 달러, 하나로 133조 원, 삼성과 애플을 합친 것보다 17조 원이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아람코인데요. 아람코가 바로 12월 11일 사우디의 코스피인 타다울 증시에 상장하였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아람코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람코 주식 하나당 가격은 35.2리알, 11,200원인데요. 총 주식수가 무려 2천억 주에 달합니다. 기업 가치는 이 둘을 곱한 2,240조 원. 삼성전자가 7개 있어도 아람코보다 작은 수준이고 한국의 코스피에 상장된 약 800개의 회사와 코스닥에 상장된 1,300여 개의 회사의 기업 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엄청난 사이즈의 회사입니다. 아람코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개별 회사로는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고 토탈, BP, 로얄 더치쉘, 엑선모빌 등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석유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석유 채굴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미국 2위 석유 기업인 쉐브론, 프랑스 1위 석유 기업 토탈, 영국 1위 석유 기업 BP, 세계 2위 석유 기업 로열 더치쉘, 미국 1위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 이들은 석유 1배럴을 채굴하는데 최소 14달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사우디의 아람코는 2.8달러, 1배럴을 채굴하는데 2.8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석유 재고가 많은 기업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다 보니 가장 최근 아람코가 발표한 자산 규모는 총 464조 원에 보유한 현금만 55조 원에 달했습니다. 2천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아람코가 이번에 주식시장에 사상 최초로 상장하게 되면서 전세계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가로 끌어모으게 되었는데요. 사우디의 아람코가 이 돈을 한국에 점점 더 많이 쏟아붓고 있고 일본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람코의 한국 투자가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리게 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이 시원하고 통쾌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한국의 현대차와 아람코가 수소에너지와 탄소 섬유 소재 개발 분야에서 손을 잡았는데 현대차가 폭스바겐, 토요타 등을 모두 제치고 아람코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가 괜히 현대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글로벌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세계 수소차 시장은 매년 65%씩 폭풍으로 성장해 2026년이면 시장 규모가 무려 49.12 빌리언 달러, 하나로 59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전망이 눈부신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수소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팽창하였는데요. 전세계 판매 중 절반 이상인 52.4%가 바로 한국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차 점유율은 60%, 2위인 토요타는 35%, 3위 혼다는 6%,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와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차가 만난 것인데요. 수소차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일본의 토요타가 완전히 비상사태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도 올해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6.5%로 세계 5위까지 성장하고 있는 반면
토요타는 순위 밖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환경 규제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유럽에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을 초과하면 1g당 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즉 전기차나 수소차, 최소한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면 엄청난 벌금이 붙어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전기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선언한 세계 1위 폭스바겐을 제외하면 일본의 토요타와 르노 닛산 그리고 미국의 GM도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2021년부터 현대차에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내주게 될 것이고,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1회 충전으로 450km가 주행 가능한 수소 전기 버스를 비롯해서 수소차를 사우디에 보급 확대할 예정이고, 스위스에도 2025년까지 1600대의 수소 트럭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미 현대차는 토요타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람코와 한국의 협력 관계 때문에 뒷목을 잡은 기업은 토요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겠다고 중국의 1위 국영 조선사인 중국 선박공업과 2위인 중국 선박중공이 합병한 데 이어서 일본의 1위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도 자본 제휴와 업무 제휴까지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는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제 일본의 조선사가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을 넘볼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1위 이마바리 조선의 조선 건조량은 449만 톤, 2위 JMU는 228만 톤으로 둘을 합치면 677만 톤입니다. 반면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752만 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바짝 추격해 오는 듯 보이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완전히 코믹한 것이 자기들만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중공업도 이미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을 결정했고, 핵심 고객이 밀집한 유럽연합이 다음 주에 있을 심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의 조선사들이 감히 비교조차 불가능한 초대형 한국 조선사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아람코는 세계 1위 기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람코, 사우디의 국영해운사 바흐리, 두바이의 람르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함께 IMI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조선뿐만 아니라 엔진 제작, 정유, 석유화학 분야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대박이 하나 나오죠. 사우디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 LNG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의 LNG선 건조 기술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데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아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사우디와 의형제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상당 규모를 현대중공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조선사들의 LNG 건조 경쟁력은 한국과 비교해 확연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는 인공섬에 이어 최대 100척의 LNG선 운반선을 발주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진정한 대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람코의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 2조 2600억 원 규모의 가스전 공사인데요. 이것도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람코로부터 계약 의향서 LOI를 접수하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사우디 정부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16년 동안 15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람코의 주식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측근인 야시르 알 루마얀 국부펀드 회장을 아람코의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였는데, 한국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반면 일본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만수르보다 35배나 많은 재산 1247조 원을 가진 남자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인데요.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 1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보다 재산이 8배나 더 많습니다. 사우디를 움직이는 실세 빈살만 왕세자를 올해 6월 한국에 초청한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은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후 최근 빈살만 왕세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방안은 무척 유익하고 성과가 컸다 라며 건설,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반면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는 매우 화가 나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우디 국부펀드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120조 원짜리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전 펀드가 가장 많은 금액을 쏟아부은 우버는 올해 2분기에 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10개월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버리자 결국 일본의 유일한 희망인 소프트뱅크마저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만에 7조 원이 넘는 순적자를 말이죠. 여기에 또 비전펀드가 투자했던 반려견 산책 대행업체 레귤랩스의 지분을 손절 매각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손정희 회장이 보유한 알리바바의 주식까지 매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손정희 회장도 괴로운 상황이겠지만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사우디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호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우디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아직까지도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원래 목표했던 규모인 1080억 달러보다 무려 30%나 쪼그라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